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 건조한 거랑 속건조랑 당긴다고 표현해요. 속 당김이랑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다 똑같은 건 줄 아셨죠? 네. 되게 건조한 거 같아가지고 보통 어떻게 해요? 로션을 발라. 근데 분명히 발랐는데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데 안에서 좀 뭔가 또 도움이 된다고 정말 많은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속에 있는 수분까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분 크림을 발랐을 때 이걸 흡수를 잘 시키려면 겉에 있는 기름을 없애야 될까요? 아니면 내비둘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세상에 오늘은 또 뭐예요? 너무 건조하잖아요, 요새. 근데 안 그래도 진짜 오늘 너무 건조해가지고 오면서 네. 이 원장님은 건조하면 어떻게 좀 달래나 이렇게 해요. 특히나 오늘은 네. 좀 속건조 들어보셨어요? 속건조 저도 심해요. 원장님도 심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속건조가 도대체 왜 생기고 이 속건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많죠. 네. 여러분들이 딱 몇 가지만 따라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럼 가시죠. 네, 근데 원장님 카라는 왜 접고 이것도 속건조를 위한 건가요? 건조해가지고 접혔네. 원장님 오늘 이러고 찍으면 안 돼요? 너무 건조한데? 평소에 진짜 좀 그러고 계세요? 네, 평소에 이렇게 환자분도 없을 때 상담 없을 때 이러고 있어요. 저기도 가습기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가습기 있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 건조한 거랑 속건조랑 그리고 또 당긴다고 표현해요. 당긴다. 속 당김이랑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다 똑같은 건 줄 아셨죠? 네. 다 달라. 우리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샤워 같은 거 하고 나오면 살이 하얗게 뜨는 거 혹시 경험하셨나요? 그게 이제 각질층이 뜨는 건데요, 각질층에서 사실 수분이 만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건조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건조한 거다. 피부가 말 그대로 건조해지는 거 하얗게. 맞아요. 그게 1번. 근데 2번은 뭐냐면, 그래서 되게 건조한 거 같아가지고 보통 어떻게 해요? 로션을 발라. 근데 분명히 발랐는데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데 안에서 좀 뭔가 좀 건조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속건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는 피부 각질층, 맨 바깥층이 건조한 거고, 속건조라고 하는 거는 피부 안이 건조하다. 그러니까 안이 건조하다는 거는 피부 안에 수분이 없다. 그냥 건조하다는 거는 바깥층에 피부 장벽을 이루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는 건조한 거는 이제 1번이고, 안쪽에 이제 속수분이 없는 거는 2번인 거죠. 장벽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정해지나 좀 모르겠는데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 바깥층에 있는 게 피부 장벽이에요. 거기가 피부 장벽이구나. 근데 만약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어. 피부 바깥에 비닐하우스가 딱 씌워져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구멍이 난 거야. 그러면 안이 막 건조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빨리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층에 이제 지질 혹은 기름막 성분을 발라주는 게 이제 겉에 있는 건조함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비닐하우스를 분명히 고쳤어. 근데 그 안이 너무 건조한 거야. 그럼 어떻게? 물을 많이 마시거나, 그리고 안쪽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런 것들을 좀 발라줘야겠죠. 안쪽이 건조한데 바깥에 아무리 뭐 바세린이나 기름을 발라봤자 안쪽은 계속 건조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건조랑 그냥 건조하다는 다른 거죠. 그리고 속당김. 속당김은 뭐냐면,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거예요. 뭔가 내가 건조한 게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안쪽에서 피부가 좀 당겨지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무슨 문제냐면, 피부 저 깊은 곳에 약한 불이 켜져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염증이 있는 거예요. 아토피가 있건 다른 뭐 지루 피부염이 있건 여러 가지 염증성 피부 질환이 동반이 되니까 안쪽에서 약한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지. 그래서 바깥에 기름을 칠하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마셔서 제품을 발라주거나 그런 걸 해도 약한 불이 켜져 있으니까 계속 증발되겠죠. 그러니까 속 당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염증 치료를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개념이 딱 되게 중요해요. 수부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수부지. 수부지는 말 그대로 피부 장벽에는 지성, 좀 기름기가 있는데 피부 안쪽에는 전혀 수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를 내가 발라도 기름이 많으니까 또 안쪽으로 흡수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겉은 이제 기름이 넘치고 안쪽은 이제 메말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또 원리를 알고 있잖아. 일단은 보습을 좀 해줘야겠죠, 당연히.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수분 크림을 발랐을 때 이걸 흡수를 잘 시키려면 겉에 있는 기름을 없애야
없애야 될까요? 아니면 내비둘까요? 잠깐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걷어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클렌징을 잘 해서 이걸 걷어낸 다음에 수분을 밀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나 아니면은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바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피부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걸로 덮어버리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물을 주다 보면 당연히 좀 메말라 비틀어 있던 피부들이 조금씩 촉촉해지겠죠. 근데 이 시간들이 좀 제법 많이 걸려요. 이게 한 몇 달 걸려요. 그런 피부 특성을 타고난 분들은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습관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습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은 염증 때문에 조금 건조해지고 바깥은 막 기름이 막 넘쳐 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것도 연결해서 좀 이해가 잘 되는 게 여드름 생기거나 하면 말 그대로 진짜 피지 많이 생기니까 겉에는 기름이 많을 텐데 근데 안쪽 저변에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진짜 밑에서는 수분이 다 타올라서 엄청 건조해져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치료를 잘해야겠다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관리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골드 PTT라고 하는 그런 치료들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치료죠. 수부지를 겪고 있는 분들은 병원의 치료나 진단 같은 것도 빨리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약간 취지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보습제 엄청 열심히 바르고 나름 신경 쓴다고 했는데도 조금만 지나니까 건조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습을 해도 속건조를 느끼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일단 보습을 해도 보습을 하는 순간 그 수분은 피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피부로 이제 흡수가 싹 됐다가 갑자기 이게 사라져. 누구한테? 공기 중으로 다 사라져. 그러니까 내 피부에 있던 수분이 갑자기 또 쫙 빨려져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건조해지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공기가 건조하니까 공기가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을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건조하니까. 특히 가을 겨울철에 이 공기가 너무 건조하니까 이 건조한 이 공기들이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가져가는 거구나. 그렇죠. 가지고 가죠. 완전 다 뺏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나 분명히 보습 열심히 했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바로 그게 땡기지 이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공기들은 굉장히 목이 너무 말라. 물 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 가는 순간 저 물이다.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 그런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보세요. 이걸로 공기를 물을 쫙 채워줘. 얘네들이 목마르게 좀 해결이 되고 있어. 해결됐어. 그럼 제가 보습제를 발라도 안 뺏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그러면 그 건조랑 속 건조랑 어떻게 보면 또 하나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너무 건조한 이런 시기에 속 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꿀팁 몇 가지 좀 있으면 알려주실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건 사실 몇 개 안 돼요. 일단은 저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 생각해요. 공기한테 물을 주자. 얘네들이 계속 목마르잖아요. 공기한테 물을 주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이해가 확 되는 게 매번 이 피부한테만 초점을 맞춰서 이걸 어떻게 할까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피부에 있는 물을 뺏어가는 놈들이 공기면 공기한테 충분히 그걸 주면 안 뺏어가니까 그럼요. 지키는 거네요. 비가 오는 날 건조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죠. 왜냐면 공기 자체가 배가 불러.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수분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야. 뭘 바르고 이게 중요할 줄 알았는데 사실 환경이 되게 발라봤자 계속 뺏기는데? 이거 되게 큰 개념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개념에서 당연히 이제 공기에 수분을 더 주는 방법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수분을 공급하려면 당연히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건조한 계절일수록 당연히 물을 많이 마셔야지 혈액순환을 타고 물이 다 피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많이 마시기. 물 얼마나 마셔야 돼요? 저는 2잔, 3잔, 2잔 하루에. 그럼 1.5리터 정도 돼요. 유리컵 있잖아요. 네. 그걸로. 대부분 나 물 많이 마시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건조하던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까? 안 돼요. 꾸준하게 드셔야 우리 순환이 당연히 촉진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 근데 이거 되게 공감 가는 게 제가 원장님이랑 이런 대화하다 보니까 저는 물 마시는 걸 소중함을 이제 저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일하는 친구를 저도 모르게 관찰했어요. 얘는 물 얼마나 마시나? 물 한 잔도 안 마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저도 원장님 만나면서 지금 물 마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많이 마셔야 돼요. 근데 또 누구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많이 마시니까 그냥 화장실만 자주 가던데 이거 뭐 보관되는 거 맞아? 일단은 당연히 인풋 아웃풋이잖아요. 들어가는 게 있으면 소변으로 나오는 네. 거는 당연한데, 근데 예를 들면은 100이라고 하는 물을 마셨을 때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물을 마셨을 때 혈액을 타고 그 물들이 다 흡수가 되면서 온 몸을 다 순환을 시키잖아요. 근데 100이라고 하는 물이 충분히 순환을 시키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 하고 10이라고 하는 물이 충분히 순환돼서 배출되는 거 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는 있겠죠. 소변으로는 비록 적게 나오겠죠. 물을 적게 마시면. 근데 하지만
충분하게 순환이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소변으로 나오는 거지. 원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몸 전체가 이제 혈류를 타고 촉촉하게 적셔진다는 느낌으로 생각돼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혈액 자체도 끈적끈적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피라고 하는 거는 다 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물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끈적끈적해지고. 막 끈적끈적하다 정도는 아닌데 순환 자체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물을 많이 마셨어.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발라줘야겠죠. 여러분들께 잘 맞는 제품들.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제품의 기준은 이런 촉촉한 환경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발랐을 때 5분 이내로 건조해지지가 않는다. 피부가 당김이 없다.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하고 잘 맞는 궁합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한 번으로 안 되겠죠. 한 번 바를 때 아침에 한 뭐 두세 번, 저녁에 두세 번 이 정도는 발라주셔야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속수분, 피부 안쪽에 수분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우리 수분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 내가 특별히 조금 건조함이 있는 피부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분자, 분자량이 좀 작은 히알루론산의 침투력이 더 좋겠죠. 그런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뭔가 이 안으로 들어가기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렇죠. 분자가 크게 되면은 이게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기 당연히 좀 힘들겠죠. 그리고 먹는 히알루론산도 도움이 됩니다. 먹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먹는 콜라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혈류를 타고 얘네들이 피부로 다 흡수가 되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를 하는데 제로가 좀 되고,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먹는 것 자체도 그게 다 피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피부에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정말 많은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 어떤 개념인지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물 먹는 하마예요. 여기에 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물 먹는 하마를 딱 놔두면 어때요? 거기 물이 뭐 찰랑찰랑 차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걸 발랐을 때 히알루론산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1000배의 물을 자기한테 끌어당겨서 주변을 촉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속건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먹어주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또 샤워를 하고 나서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피부가 급격하게 건조해집니다. 왜? 샤워하는 환경은 되게 습하잖아요. 공기가 물을 많이 먹었어. 근데 나오는 순간 건조해져.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습도가 높은 샤워장 안에서 수분크림이나 보습크림을 놔두고 거기에서 보습을 해주셔라. 거기에서 끝내야 돼. 근데 앞에서 원장님께서 그 공기가 뺏어간다는 거 설명해 주니까 이제 이 샤워도 너무나 이해가 잘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저는 가끔 궁금했거든요. 샤워할 때 뽀송뽀송했는데 이제 방에 와가지고 바르니까 되게 건조하네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샤워장이었던 화장실 안은 습기가 가득한 수분 빵빵인데 내 방은 이런 날 특히 공기들이 목말라 하면서 귀신처럼 딱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가 나가는 순간 다 뺏어가거든. 그렇게 이미지화 하니까 알겠어요. 이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보습 크림이든 뭐든 다 끝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우리 설거지 해본 적 있어요?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면 기름이 되게 잘 닦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까? 내 몸에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게 아까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름들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보습의 쥐약이겠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오래 하면은 건조함이 더 유발될 수가 있어요. 딱 샤워는 5분 이내로.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이렇게 건조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같은 제품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미스트가 예전에는 알코올이 들어간 미스트가 되게 많았어.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미스트가 증발이 되면서 미스트 뿌리잖아요. 처음엔 촉촉해. 근데 걔네들도 공기가 뺏어가는 거야. 근데 알코올은 어떻게? 증발이 더 잘 돼요. 훨씬. 그러니까 같이 속에 있는 수분까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알코올이 날아갈 때 피부에 있는 물까지 다 가지고 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건조함이 유발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네. 그냥 순간의 촉촉함을 위해서 1보 전진했다 2보 후퇴하는 격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스트를 뿌리고 나면 처음엔 좋다가 더 건조함이 유발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미스트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보습에 조금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뿌리고 나서 미스트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분은 흡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막을 하나 씌워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일상생활 할 때는 특히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뭔가 덧바르기가 어려우니까 그 위에다 그냥 미스트를 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뭐 응급처치로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화장을 한 상태라서 뭔가 좀 바르기가 좀 찝찝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화장을 하시게 되면서 노폐물도 있을 거고 근데 건조한 걸 잡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스트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보습제를 발라주고 그 위에 다시 화장을 하세요. 어차피 화장을 하면요 순서 때문에 그런 건데 보습제를 바르고 보통 화장을 하잖아요. 그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습제랑 화장이랑 다 섞이는 거예요. 섞이나. 어차피 다 섞이는 거야. 근데 화장을 한 상태에서 뭔가 좀 바르는 걸 좀 되게 꺼려 하시더라고요. 화장한 거랑 좀 섞이니까. 뭐 예를 들면 비비크림 발랐어. 그럼 미스트를 뿌리고 보습크림 발라주고 다시 비비크림으로 덮습니다. 어차피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녹차팩 하는 게 있어. 되게 간단해요. 녹차 우린 물 있잖아요. 녹차 뜨거운 물 해가지고 우려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이나 뭐 차가운 물을 넣어서 좀 식혀. 그 상태에서 화장솜을 넣어가지고 화장솜을 짠 다음에 이렇게 팩 해주는 거예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피부 진정작용에도 좋고 염증을 좀 깔아앉히는 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약간의 미백작용도 있고 그리고 보습작용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녹차팩 되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건조한 겨울철에 녹차팩 하면 좋겠네요. 되게 좋아요.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원장님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되게 뽀송뽀송해 보이네. 아 그래요? 아 이거 때문에요? 그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제는 안 들고 왔거든요. 오늘은 여기 들고 와서 놔뒀는데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라요. 피부 당기는 정도도 다르고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러면 녹차를 활용한 팩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먹는 음식, 보습이나 아니면 속건조에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습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습을 한 상태에서 공기한테 뺏기는 거를 좀 막아주는 게 기름이잖아요. 피부 장벽. 그거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고기. 그리고 올리브 오일 들어봤어요? 지중해나 이런 데서는 올리브 오일을 매일매일 한 숟갈씩 먹어요. 아침에. 그걸 왜 먹는 줄 아세요? 올리브 오일도 식물성 오일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피를 타고 순환을 하면서 우리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데 다 도움을 줘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나 식물성 오일 같은 거 그런 것들 먹어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장벽이나 이런 거가 튼튼해지면 또 이 말씀을 해주셨던 속건조? 비닐하우스들을 잘 탄탄하게 해주면서 속건조도 많이 막을 수 있겠다. 그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쇠가 있어. 톱니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게 잘 갈까. 근데 우리 피부 장벽에 그렇게 부드럽게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피부 장벽도 유연성을 가지고 건조한 것들이 훨씬 더 잘 잡히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얼굴에 막 기름칠하면 안 돼요. 바세린 같은 건 괜찮지만 그리고 이제 먹는 것 중에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라마이드, 뭐 콜레스테롤, 유리지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피부과에서 또 처방하는 약도 있어. 뭐 에보트림, 뭐 연질 캡슐 이런 거. 그런 약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약도 있다면 저 궁금한 게 속건조를 막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받을 수 있는 좀 전문 시술이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처방 같은 게 있어요? 일단 피부가 건조하니까 피부 안쪽에 피부를 촉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리쥬란 힐러. 리쥬란 힐러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주사로 피부 진피에다가 빵빵빵빵빵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히알루론산 같은 것도 피부 안쪽에 다 이렇게 주사로 넣어 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촉촉해지겠어요. 근데 두 가지인데요.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못해서 아무리 넣어줬는데 다 증발돼 버리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약한 불이 피부 밑에 계속 켜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금방 증발돼 버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개선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시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속건조가 됐든 당김이 됐든 하는 게 실제로 앞서 말한 이유가 아닌 그 불, 진짜 내 안에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증상이 일단 있어요. 따갑고 막 쓰라리고 각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붉고 뭔가 좀 트러블도 좀 생기고 막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발라도 막 따가워, 엄청 불편해.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한 불이 켜져 있구나. 그럴 때는 빨리 약으로 염증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불을 먼저 꺼야 돼요. 그러면은 피부 보습에 좋은 주사들을 다 했어. 근데 진피 안에 수분이 한 90% 정도 들어야 있거든요. 근데 진피가 너무 얇은 거야. 그러면은 절대적인 수분량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진피의 물탱크를 크게 만드는 그런 치료들을 하면 돼요. 대부분 피부과에서 하고 있는 치료들이 요거예요. 왜냐면 진피가 튼튼해지고 두꺼워져야지 수분감도 좋아지고 수분감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주름도 좋아지고 그리고 안티에이징도 되고 피부 탄력도 생기면서 얼굴이 광도 나고 대부분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게 다 그거예요. 원장님 그럼 반대로 말해서 건조한 거 너무 방치하거나 이러면 피부에 무조건 다 안 좋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안 좋죠. 단순히 이 건조한 느낌뿐만 아니고 파생돼서 다른 쪽에도 다 영향 미친다는 거죠. 그럼요. 주름도 생기고 빨리 늙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그런 뭐 다큐멘터리도 있었어요. 조금 뜨거운 적도 지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 노화를 비교를 했더니 되게 놀라웠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름에 얼굴이 많이 타고 자외선이 강하니까 피부 노화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지방, 되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름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왜? 건조해지니까.
건조해지니까 피부가. 그래서 적도 지방의 뜨거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피부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상상했거든요. 뜨거운 때 보면 피부 탱탱했던 것 같고 되게 추운 몽골이나 저 알래스카나 이런 데 보면 막 쭈글쭈글하잖아. 쭈글쭈글돼서 맞아요. 맞네. 맞아요. 제가 오늘은 뭐 건조한 피부 그리고 막 속건조를 느끼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되게 장황하게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 것 같아요. 우리의 소중한 수분들을 공기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에 물을 충분히 주자. 그래야지 얘네들이 배가 불러서 우리 수분까지 빼앗아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내가 샤워를 하든 아니면은 샤워를 하고 크림을 바르든 공기한테 나의 소중한 수분을 빼앗기지 않는 전략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재빠르게 그거를 코팅을 씌워주는 거죠.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습을 한 다음에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약간의 지질이 포함된 그런 성분의 보습제를 더 첨가해서 발라주시면 수분을 또 빼앗기지 않겠구나, 이런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은 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건조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염증 혹은 피부가 아픈 그런 상황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건조한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피부 건조한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많은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